전할 2022 최고의 연말 축제 나도 가수다 시즌2. 나도 가수다 시즌2 참가 신청은 영상을 찍어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RS165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즐겁고 행복한 2022년의 마무리 나도 가수다 시즌2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 메디컬 특별 후원, 꽃피는 아침마을, 이마이코 백화점, 성민 산삼, 문선영 보험, 한총물 갤러리, 가디나의 명소 미야비 스시, 교통사고 전문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협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마음까지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늘 오전 11시 세계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사상 첫 원정 8강 신화에 도전합니다. 벤투 감독은 잃을 것이 없는 경기라면서 능력의 한계까지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선수들도 밝은 모습으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오늘 16강전은 슈퍼스타 손흥민과 네이마르의 동갑내기 대결이기도 합니다. 각 팀의 기둥인 두 선수의 맞대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수들의 부상이 잇따르고 있는 측면 수비를 브라질의 약점으로 꼽으면서 3차전 극장골을 합작했던 손흥민과 황희찬 조합이 헐거워진 브라질의 측면을 과감히 공략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일본과 코스타리카 간의 16강전 경기는 일본이 1대0으로 앞선 채 전반전 마쳤습니다. 이 경기 승자가 한국과 브라질 간의 승자와 8강에서 맞붙게 되면서 한일전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브라질 간의 16강 합동응원전이 오전 11시부터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에서 열립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16강전은 올라갈 팀이 올라갔다는 평가 속에 4팀이 8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8강 진출을 확정지었고 오늘과 내일 나머지 4팀이 8강행을 확정짓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미중 경쟁 관계 속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는데 강한 결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부진한 성적을 거둔 뒤에 지지율 호감도 모두 떨어져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 5세 아동이 집에 놀러온 8살짜리 소년에 의해 총에 맞아 위급 상태에 빠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마을 변전소 2곳이 총격으로 파손돼 지역 내 4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포함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야기된 분쟁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몇 달간은 소강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난 3일 미국의 정보당국 수장이 밝혔지만 오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또다시 가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에 나섰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어기고 동해와 서해 해상 완충구역 안에 130여 발의 포사격을 했습니다. 한국의 화물연대 파업이 12일째 이어지면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출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복귀 화물 처제들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차주들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2.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한국과 브라질 간의 200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제가 다 떨리고 있어요. 네. 그런 와중에 지금 현재 일본과 크로아티아 간의 경기는 일본이 전반을 마친 가운데 1대0으로 앞서고 있어서 한국 대표팀에게 주는 부담감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본이 이기면 또 배 아프잖아요. 네. 한국과 브라질 간의 16강전은 오늘 오전 11시 펼쳐집니다. 세계 최강 브라질과 오늘 16강 일전을 앞두고 있는 한국 축구대표팀 벤투호가 유쾌한 훈련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하나같이 밝은 표정으로 출격 준비를 마쳤고 팬들에게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벤투호 태극전사들이 하나둘 손을 흔들며 훈련장 출근길에 나섭니다. 땡볕에서 기다리던 팬 걱정에 캡틴 손흥민은 이렇게 달콤한 한마디 건넵니다. 그늘에 계세요. 그늘에.
버스에 올라 도착한 곳은 도하 아레글라 훈련장. 조별리그 문턱을 넘고 다시 찾은 감회는 새롭기만 합니다. 근데 야 우리가 갈 자고 누가 여기 청소했나 보네. 막내 이강인은 재치 있는 발재간으로 선배 2명을 제치더니 카메라를 향해 익살도 부립니다. 찍혔죠. 종아리에 붕대를 감싼 괴물 수비수 김민재도 가볍게나마 공을 툭툭 건들며 캡틴 손흥민 옆을 지나가고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웃고 떠들며 몸을 풀던 선수들은 공개 훈련이 시작되자 진지한 모습으로 전의를 불태웁니다. 조별리그 3경기 알라이안의 기적을 함께 쓴 붉은 유니폼에는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이라는 글씨가 새겨지고 선수들도 브라질과 결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은 건 팬들의 응원 그리고 카타르 무대에 후회를 남기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16강까지 올 수 있도록 너무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인데 저희 선수들 열심히 해서 꼭 경기력으로 보답 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안전한 귀가, 안전한 관람 많이 부탁드립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오늘 한국과 브라질 간의 경기는 전 세계 축구 팬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슈퍼스타 손흥민, 슈퍼스타 네이마르 두 동갑내기 선수의 맞대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각 팀의 기둥인 두 선수 중 누가 우가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3번째 월드컵에 출전한 손흥민, 네이마르는 1992년생 30살 동갑내기입니다. 손흥민이 23골로 EPL 득점왕에 오른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는 네이마르는 22골을 기록했습니다. 프로리그에서는 만나지 못했지만 앞선 2번의 A매치 맞대결은 네이마르가 이겼습니다. 2013년 평가전 때 한 골을 넣었고 교체 투입된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네이마르가 페널티킥으로 2골을 넣어 평가전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경기 뒤 두 선수는 다정하게 서로의 유니폼을 교환했습니다. 자유시간을 마음껏 즐긴 모습도 화제였습니다. 네이마르는 히샬리송 등과 엔 서울타워, 에버랜드를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네이마르 친근한 팬 서비스에 훌륭한 경기력까지 보여주며 한국 팬들의 사랑을 받고 떠났습니다. 극적인 어시스트로 상승세를 탄 손흥민이 한국 축구 새 역사를 쓸 수 있을지, 부상에서 돌아온 네이마르와의 정면 승부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YTN 서봉구입니다. LA 한인회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과 브라질이 격돌하는 16강 단체 응원전을 개최합니다. 우루과이, 포르투갈전에 이어서 3번째 단체 응원전이 됩니다. LA 한인회의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16강 단체 응원전은 오늘 오전 11시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에서 진행됩니다. 코리안타운 플라자 입장은 10시 30분부터 시작되고 LA 한인회 측은 돗자리와 방석을 지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선착순 200명에게는 티셔츠와 응원봉이 제공됩니다. 지난 주말에 4팀의 8강 진출팀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네덜란드가 미국을 3대1로 꺾고 가장 먼저 8강에 선착을 했고 아르헨티나가 호주를 2대1로 꺾었습니다. 또 프랑스가 폴란드를 3대1로 꺾었고 잉글랜드가 세네갈을 3대0으로 꺾으면서 8강 진출 4개 팀이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8강 경기는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 그리고 잉글랜드와 프랑스 간의 대진으로 일단 만들어졌고 나머지 4개 팀이 오늘과 내일 결정됩니다.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의 게러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프랑스를 역사적인 라이벌이라 지칭하면서 이번 카타르 월드컵 8강전의 승리를 향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잉글랜드는 카타르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네갈과 대회 16강전에서 조던 핸더슨과 케인, 부카요 사카의 연속골로 3대승 대승을 거뒀습니다. 2018년 러시아 대회에 이은 연속 8강에 오른 잉글랜드 팀은 폴란드를 3대1로 격파한 프랑스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경기 후 프랑스는 우리가 마주할 가장 큰 시험이라고 말했고 이어서 디펜딩 챔피언인 프랑스는 선수층이 엄청나다, 득점하기도 어렵다면서 환상적인 도전이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과 크로아티아 간의 경기는 현재 일본이 1대0으로 앞선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상 첫 8강 진출을 노리는 일본, 지금 일단 경기 잘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오늘 일본이 승리를 하고 11시에 펼쳐지는 한국과 브라질 간의 경기에서 한국이 브라질을 꺾으면 8강전에서는 한일전이 열리게 됩니다. 8강전 한일전이 열리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YTN입니다. 지난 2일 스페인을 잡고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한 일본. 그 기세를 몰아 크로아티아를 꺾고 사상 첫 8강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력 핵심인 미드필더 쿠보 다케우사 선수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치열했던 조 예선을 거치면서 체력 소모가 심했지만 선수들은 후회 없는 경기를 다짐했습니다. 카타르 현지에는 일본인 응원단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강팀을 상대로 예상 못한 승리를 일궈낸 만큼 응원 열기도 뜨겁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8강에서 맞붙게 됩니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기아라 세이지 관방부 장관은 4강을 놓고 싸우는 한일전을 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진화하는 아시아 축구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한국과 일본. 8강 한일전이 현실화될 것인지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한정기간 맥도널드 일부 매장에서는 크리스피 치킨 샌드위치나 빅맥을 구입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를 공짜로 드립니다. 맥도날드 제공으로 12월 5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하늘에는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고 낮 기온은 여전히 60도 초반에 머물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곳에 따라 이슬비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낮 기온은 2도가량 더 내려앉겠습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구름이 걷혀서 오랜만에 맑고 건조한 날씨를 회복하겠고 낮 기온은 당분간 60도 초반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평년 기온을 계속 밑돌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4도, 51도, 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3도, 47도, 해안 지역은 61도, 51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30도, 낮 최고 기온은 42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한정기간 맥도널드 일부 매장에서 크리스피 치킨 샌드위치나 빅맥을 구입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를 공짜로 드립니다.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러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유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지역의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특별 보도를 통해 올여름 셀러스 마켓이 끝난 이후 8월부터 계속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택 가격은 8월 가장 큰 폭으로 내려간 이후 9월과 10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독주택 경우 지난 10월 한 달 동안 62만 2천여 채가 매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지역 중간주택 가격은 10월에 49만 3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대도시 주택 가격은 9월과 10월 두 달 동안에 걸쳐서 평균 지수 1.2% 정도가 내려가 상당한 정도의 하락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서부 도시들에서 하락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말은 서부 지역이 그동안 급상승했다는 얘기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빌 어덤스 코메리카 뱅크 이코노미스트는 금융위기 사태 때 경험을 바탕으로 은행들이 모기지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이번 주택시장이 어려워지더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은행권, 금융권이 어려운 상황이 재현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LA를 중심으로 LA 카운티 내의 의류 매장들에서 다수의 절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 LAPD가 어제 LA시 3곳과 LA 인근의 파라마운트시 1곳 등 모두 4곳의 의류 매장에서 조직적인 소매 절도를 벌인 용의자 18명을 체포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 범행 현장 사진 3장도 공개됐습니다. LAPD에 따르면 조직, 소매절도와 중절도 혐의로 체포된 이들의 나이는 놀랍게도 15세부터 20세까지입니다. 모두 4곳의 의류 매장에서 2,300달러 상당의 의류를 대거 훔쳤고 체포 과정에서 8대의 차량이 압수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APD는 또 다른 14곳에서 발생한 유사 범죄도 이들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은 또 다른 14곳의 피해액이 모두 총 9만 달러까지로 추정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치솟는 가솔린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중산층 텍스 환급이 사망자들에게 보내지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2020년 보고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망한 주민들에게도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부양가족 없는 싱글로 세금 보고를 했을 경우 이후 사망했다면 해당 환급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2020년 부부가 합동으로 세금 보고를 했지만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배우자가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부양가족이 수령할 수 있다라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잘못된 지급이 이루어졌을 경우 반납을 당부했습니다. 이게 누가 반납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주정부는 반납을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최대 1,050달러의 금액은 이름이 중산층 텍스 환급, 미들클래스 텍스 리펀드입니다. 혹시 이 문구가 찍혀있다고 스팸 메일이라고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경기부양금,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급되는 부양금은 이름이 중산층 텍스 환급, 미들클래스 텍스 리펀드입니다. 디즈니랜드 주차장에서 지난 주말 발생했던 추락사고의 사망자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 당국은 지난 3일 토요일 디즈니랜드 주차장에서 자살로 추락한 사람이 크리스토퍼 크리스텐센이라고 밝혔습니다. 헌팅턴 비치 엘레멘터리 스쿨의 교장이었습니다. 이 교장의 자살은 3일 토요일 저녁 9시 디즈니랜드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셰리프 당국은 크리스토퍼 크리스텐센 교장이 지난달 11월 아동보호 미흡 혐의와 폭행 혐의 등으로 체포됐었고 12월 5일, 즉 오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파이자와 식품의약국 FDA가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개량 백신의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파이자는 FDA 승인이 이루어지면 6개월에서 4살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2회 접종과 오미크론 대응 백신 1회 접종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이자의 개량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원형은 물론 오미크론 변이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2가 백신입니다. 앞서 5세 이상을 위한 오미크론용 개량 백신은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부스터샷 용도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에 공화당 주지사들과 연방의회 의원들이 미군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폐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백신 접종 의무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 3일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 100만 명의 사람들을 잃었다면서 미국에서만 100만 명이 사망했고 북방부에서도 수백 명을 잃었으며 이 백신 접종 의무 명령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백신을 접종하라고 군에 명령한 사람이며 군대에서 백신 접종을 계속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주 20명이 넘는 공화당 주지사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행정부가 군대를 모집하는 주 방위군의 능력을 해쳤다면서 백신 접종 의무를 폐지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임금 상승세는 꺾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준의 향후 행보에도 부담을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최근 대규모 감원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지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이 전년 대비 5.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일자리는 남는데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고용 중과는 26만 3천 건으로 전월보다 줄었지만 시장 전망치보다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은 3.7%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남는데 인력은 부족하다. 이런 뉴스와 함께 저희가 매번 감원 소식도 전해드리는데, 감원 소식은 빅테크 기업, 대형 대그룹들이 감원하는 소식이 크게 뉴스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드리는 거지, 여전히 전국에 일자리는 남는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엠허스트 피어폰트의 스티븐 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서로의 근로자를 뺏어가는 광풍 수준은 아니지만 임금 인상 추세,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둔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시장은 신규 일자리가 줄고 기업들이 사업 확장을 자제할 것으로 봤지만 반대의 현상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에마뉴엘 매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포함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야기된 분쟁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 방송된 CBS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기간 바이든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이 같은 문제들을 바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모두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뉴올린스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IRA로 촉발된 전기차 보조금 분쟁을 2023년 1분기 안에 해결하고 싶다면서 유럽연합의 목표는 IRA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휴스턴에서 5살 아동이 집에 놀러온 8살짜리 소년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위급 상태에 빠졌습니다. 총에 맞은 5살 소년은 병원을 옮겨졌지만 지금 위독한 상태입니다. 현지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신고를 받고 낮 12시 30분에 현장에 도착해 8살 소년이 쏜 총에 5살 아이가 한 발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5살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서 이미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총격 당시 집안에 최소 1명 이상의 성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아직 체포한 사람은 없습니다. 앞서 한 달여 전 역시 휴스턴에서는 10살짜리 형이 집안에서 갖고 놀던 엽총이 발사되면서 8살짜리 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부진한 성적을 거둔 이후 지지율과 호감도가 떨어지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마켓대 로스쿨이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의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 의견이 66%로 호감도의 2배가 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호감 비율은 공화당원 또는 공화당 성향 유권자에서도 32%나 차지했고 무소속 유권자에서는 66%, 그리고 민주당원이나 민주당 성향 유권자에게서는 무려 95%에 달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비호감이 53%, 호감 43%를 기록했습니다. 2024 대통령 선거가 당장 실시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하는 반면 중간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된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박빙 승부를 보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력시설에 대한 정체모를 공격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무어 카운티 경찰은 남부마을 파인스 등지에 있는 변전소 2곳이 총격으로 파손돼 가동을 멈추면서 지역 내 4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곳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통행 금지령을 내렸으며 무어 카운티 스포츠 종합운동장에 주민들을 위한 임시 대피 시설도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이 정전이 발생한 원인이 단순한 설비 고장이 아니라 누군가 변전소를 공격해 시설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무어 카운티 보안관실은 변전소 2곳의 시설물에 여러 발의 총탄이 발사됐다며 이는 변전소를 표적으로 삼은 공격으로 무작위 총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무단 침입한 듯 출입문 경첩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도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안관실은 아직 용의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범행 동기도 알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반년 안에 사람의 두뇌 안에 무선 칩을 심는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회복하는 실험 등을 하겠다는 것인데 관건은 식품의약국의 허가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억만장자 혁신가인 일론 머스크가 사람 뇌에 컴퓨터 칩을 삽입하는 인간 실험을 앞으로 6개월 안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초의 사람 대상 실험을 위해 매우 조심스럽게 준비해 왔으며 필요한 서류 대부분을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We've submitted, I think, most of our paperwork to the FDA, and we think probably in about 6 months we should be able to have our first Neuralink in a human.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설립한 뉴럴링크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회복하는 실험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visual part of the cortex is still there. So yeah, even if they've never seen before, we're confident that they could see. 또 하나는 스티븐 호킹 박사와 같이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더 빨리 스마트폰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예정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2020년까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가 올해 10월 말로 늦췄고 이 기한도 별다른 설명 없이 연기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싱크론이라는 회사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 지난 7월 최초로 두뇌에 칩을 이식해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인체 삽입 칩을 통해 생각만으로 복잡한 전자제품을 조작하고 궁극적으로 신체 장애를 극복하며 뇌 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 한다는 머스크의 거창한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아 실험이 제대로 진행될지에 달려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한국예금보험공사가 미국 등 해외 은닉 자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고 한화로 30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신고 포상금 지급은 공적 자금 회수를 위해서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업무 집행 지시자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과 금융회사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 등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지난 3일 오렌지 카운티 플라자 컨퍼런스 센터에서 한국전쟁에 참여한 일본계 미국인 참전용사 위로연을 열고 21명의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달했습니다. 이 평화의 사도 메달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와 예우 뜻을 표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 증정하는 기념 메달입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전에 참전한 일본계 미국인 병사는 약 5,600명입니다. 이 가운데 전사자는 255명이고 부상자는 1,000명을 넘습니다. LA 한인타운 출장 서비스를 했던 DMV 다시 한번 많은 한인들이 간편하게 리얼아이디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일이었죠. LA 한인회관에 DMV 직원이 직접 나와서 리얼아이디 신청 접수 서비스를 진행했는데 이날 하루 동안만 300명 이상의 한인들이 방문해 리얼아이디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출장 서비스 현장에는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 의원 사무실에서도 인력을 투입해 행사를 도왔습니다.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꺾으면서 단 11%의 확률을 뚫고 조별리그를 통과하며 대형 TV를 갖춘 한인 식당들과 카페들도 오늘 치러지는 브라질과의 16강전에서 월드컵 특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별리그를 끝으로 특수가 끝날 것으로 여겼던 해마루를 비롯한 한인 요식업소들은 별도의 이벤트까지 준비하지 않았지만 때마침 브라질전이 점심시간 무렵인 오늘 11시에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공동 응원을 하려는 한인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현재 준비에 한창이라는 소식입니다. 한인 식당 중에 가장 먼저 월드컵 마케팅을 실시했던 해마루의 한 직원은 조별리그 3경기 동안 한국이 이기면 설렁탕이 공짜고 비기면 반값 이벤트를 실시해서 한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면서 아쉽게도 16강전을 위한 별도 이벤트는 없지만 일찌감치 설렁탕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느긋하게 브라질전을 시청하려는 한인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준비가 한창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가
가솔린 가격 인상을 이끈 정유업체에 대한 벌금 부과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바이든 행정부나 일부 유럽 국가에서 검토했던 횡재세 대신 타당한 가격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 가격 담합 벌금 부과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의회 투표에서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 같은 벌금 부과는 과반수 이상의 지지만 얻으면 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정유업체들의 가솔린 가격 인상으로 기록적인 수익을 올려 주민들을 힘들게 했다며 초과 이익을 환수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흑인 주민들에게 1인당 22만 3,20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할 전망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조직한 배상금 태스크포스는 주택 차별에 대한 배상금 등으로 흑인들에게 5,690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흑인 인구수는 250만여 명으로 6.5%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흑인들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세기 말 이전에 미국에 거주한 흑인 자유인 또는 아프리카 흑인도의 후손들이 이 수혜 자격 대상입니다. 지난 9월 게빈 뉴섬 주지사는 2024년까지 권고를 미뤄달라는 태스크포스의 요청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이들은 12월 중순에 다시 회의를 가질 계획이며 이 권고안은 최종적으로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힘찬 아침입니다. 날씨도 아주 좋네요. 네. 네. 자, 일단 한국 대표님 얘기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지금 네. 16강전 경기 일본과 코스타리카 경기 어떻게 되고 있어요? 크로아티아죠. 일본, 크로아티아. 네. 크로아티아죠. 크로아티아하고 코스타리카하고 헷갈려요. 저도 방송하면서. 아무튼 그 크로아티아가 피파 랭킹 12위고 일본이 24위인데, 당초 예상은 크로아티아가 좀 앞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전반에 한 골 내주면서 좀 무기력한 플레이를 보여주다가 43분에 마에다의 헤딩골로 일본이 1대0 앞서가고 있었으나 후반 55분에 크로아티아가 동점골, 페르시스 스치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1대1로 지금 현재 80분 지나고 있는데, 동점을 내주면, 걷어내면서요. 지금 크로아티아가 끌려다가 지금 아주, 경기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일본이 상당히 후반전에 어려운 경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일본 경기를 보면, 저렇게 흐물흐물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도 왜 어떻게 이기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는 없어요, 축구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반전에도 보니까요. 뭔가 이 손에 땀이 나고 좀 엑사이팅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대충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게 일본이 이기는 걸 울어야 될지 이게 참 헷갈려 죽겠는데 일본한테는 우리가 이 가위바위보를 해도 꼭 이겨야 되는 판인데 만약에 일본이 올라가고 우리가 브라질을 꺾는다면 만나야 되는 상황이고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의 수는 아닙니다. 이제는 끝나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튼 이 경기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대1 동점입니다. 그래서 24위와 13위에 12위의 대결이 지금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연장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연장전 끝나고 나면은 이거는 아주 정말로 악랄하다 하는 그런 룰이 있죠. 승부차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승부가 안 나고 있습니다. 1대1입니다. 네. 네. 자, 한국과 브라질 간의 경기가 오늘 오전 11시에 펼쳐집니다. 한국과 네. 브라질전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힘든 경기겠죠. 힘든 경기라고 보고 지금 브라질을 보면은 우승을 5번이나 했고 6번째 우승을 카타르에서 한번 축제를 벌리자 해갖고 브라질 사람들이 전부 다 경기장 미리 티켓을 거의 다 구매를 해놨어요. 그래서 누구 맘대로. 한국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붉은 악마 응원단이 티켓이 별로 없어서 거의 적지에서 어웨이 경기 같은 그런 힘든 경기를 펼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번 경기를 쭉 내다 보니까 피파 랭킹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 브라질이 결국은 33위인 카메룬한테 경기를 내줬잖아요. 그걸 보면은 우리 숫자상으로 봐도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전력 면에서도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가 이제 브라질에서 네이마르가 나온다고 하긴 하지만은
황희찬 선수의 가치가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 경기를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집중 마크를 당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볼 드리블 할 때 7명이 붙더라고요.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 그러나 그 틈새를 이용해서 황희찬이 골을 성공을 했는데 오늘도 일단은 브라질이 아마 전략을 바꿨을 거예요. 손흥민 집중 마크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것보다는 이제는 황희찬이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강인의 패스가 아주 절묘하기 때문에 승부는 정말로 숫자상으로는 모자르지만 우리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벌써부터 전 손에 땀이 흐르기 시작하고 있는데 한국과 브라질 전 어제 저녁 때 7시부터 8시까지 방송을 하고 지금까지 거의 손에 땀이 안 씻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브라질 월드컵 때 독일과 결승전에서 붙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온통 노란색 경기장에 자기네 홈 경기니까 그리고 독일 응원단은 몇 명 보이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이제 우승 파티 축제를 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독일한테 7골이나 내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기억도 있기 때문에 제 희망사항일 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 오늘 끝나고 그냥 집에 가려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갑자기 가야 되잖아요. 지면은 비행기표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아무튼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게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몸값이 비싼 선수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브라질은 뭐 다 진짜 억대 연봉을 수억대 연봉을 받는 선수들인데 국가대표란 자긍심보다는 자기 몸을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포르투갈의 죄송합니다. 브라질이 공격력이 강한 건 사실이고 개인기는 정말로 세계적인 수준인 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의외에 뒷문이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뭐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80% 이상 브라질이 승리할 것이라고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 20%를 우리는 막강한 그 속공 그리고 정신력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력으로 열심히 뛰어준다면은 꼭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한국이 이길 확률은 9%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좀 높네요. 9% 맞습니다. 이번엔 좀 올라갔어요. 네. 그날도 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포르투갈하고 브라질하고 언어가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어가 같으면 이제 성격도 비슷하고 경기력도 비슷하고 뭐고 일단 브라질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 초반 브라질에 말려 들어가지만 않으면은 충분히 승산은 있고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한테 유리해질 거다. 지금 뭐 쉬진 못했다. 근데 브라질도 마찬가지예요. 72시간도 못 쉬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우리 또 황희찬 선수가 황수 아니에요. 한우 많이 갖고 왔더라고요. 한국에서. 많이 먹고 힘내서 오늘 우리 11시에 정말로 시작되는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브라질 정말로 이 최대 이변을 한번 연출해 줬으면 하는 제 희망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까 또 전략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한국과 브라질 간의 경기 어떻게 될지 모두 같이 한 마음으로 응원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월드컵 관련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관대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를 어기고 북한이 동해와 서해 완충구역 안에 130여 발의 포사격을 했습니다. KBS입니다. 북한의 포사격은 오후 3시쯤부터 동해와 서해에서 각각 시작됐습니다. 동해에선 북한 강원도 금강군에서, 서해에서는 황해남도 장산곳에서 모두 13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방사포로 추정되는데 포탄은 북방 한계선 북방 해상 완충구역 안에 떨어졌습니다. 북한군은 포사격 이후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 발표를 통해 남측군이 먼저 오늘 오전 강원도 철원에서 포탄을 쏴 대응 경고 목적으로 해상 실탄 포사격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의 도발적인 행동에 압도적인 군사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위협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남측의 포사격은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오늘부터 철원에서 시작한 사격 훈련으로 보입니다. 훈련은 사전 공지된 훈련으로 군은 내일까지 계획된 훈련을 그대로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군이 아마 지금 그 동계훈련을 시행을 하고 있을 거고
한미연합훈련도 연말이 돼서 또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돌파구를 찾기 위한 전술적 도발을 했는데 합동참모본부는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 통신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포사격은 지난달 3일 이후 약 한 달 만인데 당시에도 동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8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군은 우리 측에 9.19 합의 파기 책임을 돌리려는 북한 의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대응 사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오늘 무역기술위원회를 열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벨기에 브리에 유럽대학에서 연설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맞서기 위해 EU의 국가 보조금 제도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Yet the Inflation Reduction Act should make us reflect on how we can improve our state aid framework and adapt it to a new global environment.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EU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항하기 위해 공공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국가 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녹색 기술로 전환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불공정 경쟁을 불러오거나 시장을 닫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시험대에 오른 결정적 공급망을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2년 12월 5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국대표팀 응원 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뉴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